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양회가 3월 4일 개막했고 그중 전인대가 3월 5일 개막, 3월 11일 폐막했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3월 9일 인민일보에서 낸 3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힘이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있는가? 올해 양회에서 우리는 핫 키워드 하나를 빈도 높게 듣게 됐습니다.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은 무엇인가? 그는 하이테크, 고효율, 고품질이라는 특징이 있고 새로운 발전 이념에 부합한 선진 생산력 형태입니다. 신질 생산력의 신, 뉴는 어디에 있는가? 뉴는 새로운 물과 전기를 숫습니다. 매번 화면에 살짝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숫자로 구성된 신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물과 전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 인프라 자원이 바로 컴퓨팅 파워인데 AI 빅모델부터 국민경제 45개 대분류에 융합된 산업 인터넷까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신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능이 더욱 높은 컴퓨터, 더욱 완전한 컴퓨팅 파워 인프라, 보다 더 영화롭고 우량한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그리고 지능 컴퓨팅 파워의 접목 강화는 컴퓨팅 파워를 하여금 물과 전기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시로 취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는 새로운 도로를 숫습니다. 지상에 종횡 교차된 도로망은 과거엔 먼 곳이었던 곳들을 매우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하나의 새로운 도로도 깔리고 있는데 이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것은 각종 저고도 무인 항공기입니다. 화물 무인기는 협객으로 변신해 비행하면서 재빙 제설을 하고 농업 무인기는 검측과 사료 투입을 하면서 농사 게임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배달 기사는 무인기 조종사로 변신해 배송 효율을 일에서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승객용 드론은 공중 출퇴근이라는 환상적인 화면이 더 이상 멀지 않게 해줍니다. 지상의 종횡 교차된 도로로 인해 일어난 번영은 이제 공중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뉴는 슈퍼 공장을 숫습니다. 지금 한 곳 한 곳의 슈퍼 공장들이 고도 자동화 생산 라인, 대규모의 개성화 맞춤 제작 및 정확한 품질 통제로 제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한창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시각을 미시적 세계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한 개의 조그만 생명체도 고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슈퍼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균종, 세포, 곰팡이 등의 대사나 촉매 기능을 이용하면 일산화탄소는 사료 단백질로 변신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22초에 불과하고 효율성은 대도 재배의 70여만 배에 달합니다. 농림 폐기물인 짚을 폐물에서 보배로 만듭니다. 에탄올 생산 시 인간과 식량을 다투거나 식량과 토지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전분을 인공 합성해 1立方미터 크기의 생물 반응기로 연간 생산 가능한 전분의 양은 3,333제곱미터의 옥수수 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바이오 제조로 만물을 제조합니다. 그 외에 또 완전 새롭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더 많이 있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더 멀리 가도록 해줍니다. 뉴로 출발하고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창조가 나올 겁니다. 미래는 이미 도래됐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이번 전인대 일정을 보면 3월 5일 리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 연설을 했고 3월 6일에는 경제분야 기자회견 즉 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증감위 책임자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고 3월 7일은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기자회견이 있었고 9일은 민생분야 기자회견, 또한 전인대 기간 동안 전국 각 지방정부의 좌담회, 각 산업분야 대표들의 토의 등이 있었습니다. 정협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월 5일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는 총 51분간 진행됐는데 총 4개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2023년 리뷰를 15분간 했고 이어서 둘째는 2024년 경제사회발전 총체적 요구 및 정책 방향을 8분간 했고 이어서 셋째는 2024년 정부 공작 임무 즉 2024년 올해 주요 사업을 22분 동안 했고 마지막 넷째는 공무원 관리, 법치, 정부 기능 향상, 국방, 일국 양제,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언급했고 외교 전략까지 6분간 연설했습니다. 참고로 매년 3월의 정부 공작보고는 완전 새로 제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매년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해 리뷰 및 다음 해 정책 방향과 중점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후 다음 해 1월 말까지 전국 각 지방정부에서 당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고
중앙정부 산하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작성 부처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세부화, 수치화한 문건을 작성해서 총리가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연설한 후 전인대 마지막 날인 3월 11일에 그걸 통과시켜서 법적 효력화시킵니다. 네, 시작할게요. 우선 2023년 사업 리뷰입니다. 2023년 성과를 7개 항목으로 나열했는데요. 첫째,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다. 작년 GDP는 126조 yuan, 전년 대비 5.2% 성장. 참고로 126조 yuan을 달러로 환산하면 17.5조 달러입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244만 명, 연간 CPI 0.2%. 둘째,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취득했다. 전통 산업 구조 조정 업그레이드 가속화, 전략적 신흥 산업 활발히 발전, 미래 산업을 질서 있게 배치했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깊이 있게 융합, 1년의 중대한 산업 혁신 성과가 국제 선진 수준에 달했다.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상업 운영에 들어갔고 국산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성공적으로 건조됐고 전기차 생산 및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다. 국가 실험실 체계 건설을 유력하게 추진했다. 핵심 관건 기술에 대한 돌파가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항공 엔진, 가스터빈, 4세대 원전 등 첨단 장비 연구 개발에서 장족의 진전을 거뒀고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전방 분야의 혁신 성과가 부단히 나왔다. 기술 계약 거래 금액이 28.6% 성장했고 혁신이 견인하는 발전 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됐다. 그 뒤의 내용은 소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넷째는 개혁 개방이 심도 있게 추진됐다. 다섯째, 안전발전 기반을 공고화했고 튼튼히 다졌다. 여섯째, 생태환경 품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마지막 7번째, 민생 보장이 유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6개 항목으로 나열했는데 소제목과 키워드나 핵심 문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 조절의 강도를 강화해 경제 운행의 지속적인 호전을 추진했다. 핵심 문구는 대수만관과 단기 자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고로 이 대수만관은 농경지에 물을 엄청 가득 대는 관계법 말하는데요. 대수만관을 안 했다는 것은 지나치고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대수만관과 단기 자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내세웠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2.2조 yuan 이상에 달했고 1조 yuan 국채를 추가 발행했고 작년 한 해 경제 운행은 초기에 낮았고 중기에 높아진 후 후기에 안정적인 태세를 보였다. 둘째는 혁신에 의존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했고 도농 간 지역 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증강시켰다. 핵심 문구는 공업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했고 디지털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5G 유저 보급률이 50% 이상에 달했고 상주 인구 기준 도시화율이 66.2%까지 올랐고 새로운 한 차례의 천근 식량 생산 능력 제고 계획을 실현했다. 셋째, 개혁 강화 개방 확대했고 기업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핵심 문구는 전국적 통일 대시장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고 국유기업, 민영기업, 유해자기업 대상 발전 지원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이 수출의 신삼종으로서 수출 증가율이 근 30%에 달했다. 이어서 4번부터는 소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넷째, 생태환경 보호관리 강화, 발전 방식의 녹색 전환 가속화. 다섯째, 민생보장 사업 잘하고 사회 공공사업 발전을 추진했다. 여섯째, 정부 건설 전면 강화, 관리 효율성 대거 제고. 그 외에 외교 분야 내용인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했고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 기존의 중국이 제의한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안전 제의, 글로벌 문명 제의를 구체화시켰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정부 사업 리뷰이고 이어서 2024년 경제사회발전 총체적 요구 및 정책 방향입니다. 올해는 중화민공화국 설립 75주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 목표 실현에 있어서 관건적인 한 해다. 참고로 중화민공화국은 1949년에 설립된 거니까 올해가 75주년이고 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이라서 올해 2024년이 관건적인 한 해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좀 건너뛰면서 할게요.
올해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며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요인보다 강하다. 중국은 뚜렷한 제조 우위, 초대 규모의 시장 수요 우위, 완전한 산업 체계라는 공급 우위, 고소질 노동자가 많다는 인재 우위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고 신산업, 신모델, 신동력의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발전의 내생적 동력이 부단히 축적되고 있다. 경제 개선 및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기본적인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으며 자신감과 저력을 반드시 증강해야 한다. 동시에 마지노선의 사고방식을 견지해 각종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네, 이어서 2024년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GDP 성장률 5% 안팎, 도시 신규 취업 1,2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안팎, CPI 3% 안팎, 주민 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의 보조를 맞추다. 국제 수지 기본적인 균형 유지, 식량 생산량 1.3조 근 이상, 중국에서 한 근은 500g이에요. 단위당 GDP 총액 에너지 소모 2.5% 내외 감소. 작년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간단히 짚어드리면 작년은 GDP 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 실제로 5.2%가 나왔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과 똑같은 5% 안팎, 도시 신규 취업 목표치는 작년이 1,200만 명 안팎인데 올해는 1,200만 명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도시 실업률은 5.5% 안팎, 작년과 같습니다. 올해 CPI 목표치는 3% 내외인데 작년은 연간 CPI가 0.2%였습니다. 즉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주민 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의 보조를 맞추다. 이 내용도 작년과 같습니다. 국제 수지 기본적인 균형 유지도 작년과 같습니다. 단위당 GDP 총액 에너지 소모는 작년의 문구는 단위당 국내 생산 총액 에너지 소모와 주요 오염물 배출량 계속 감소, 화석에너지 소비 중점적으로 통제, 생태환경 품질 안정적 개선이었는데 올해는 단위당 GDP 총액 에너지 소모 2.5% 내외 감소라고 정확한 숫자로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는 1월 말까지 각자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1월 말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천진시를 제외하고는 다 5% 또는 5%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동, 산서, 상해, 북경, 강서, 운남, 산서, 청해는 5%, 강소, 산동, 광서 5% 이상, 절강, 복근, 하북, 요령, 하남, 섬서, 귀주, 흑룡강 5.5%, 사천, 안유, 중경, 감숙, 영하, 허북, 호남, 내몽골, 길림 6%, 신강 6.5%, 해남, 서장 8%, 그리고 천진시가 4.5%입니다. 네, 이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거시정책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재정정책, 소제목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절히 강화, 질 효율성 향상입니다. 내용은 적자율을 3%로 배분하고 적자 규모 4.06조 위안으로 작년 초 예산보다 1,800억 위안 증가, 일반 공공 예산 지출 규모 28.5조 위안으로 작년보다 1.1조 위안 증가, 지방정부 전용 채권 3.9조 위안으로 작년보다 1천억 위안 증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 년 연속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의 중대 전략 실행과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고 올해는 일단 1조 위안을 발행하겠다. 이어서 통화정책 소제목은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 있고 적절하고 정확하고 유효해야 한다. 핵심 문구로 사회종합융자 비용의 안정적인 감소 촉진, 자본시장의 내적 안정성 증강, 중소 미형기업의 융자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 참고로 2023년 작년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을 보면 기준금리, 지준율, MLF 금리를 각각 2번씩 인하했고 2024년 올 들어 2월 20일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 금리는 3.45%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지만 5년 및 이상 만기 LPR 금리는 기존의 4.2%에서 3.95%로 인하했습니다. 문건 중 사회종합융자 비용의 안정적인 감소 촉진이라고 한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지를 열어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셋째는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높이겠다. 내용은 발전이라는 큰 국면을 둘러싸고 재정, 통화, 취업, 산업, 지역, 과학기술, 환경, 보호 등 정책을 조화롭게 해서 비경제성 정책을 거시정책의 방향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켜서 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정책이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함께 힘을 형성하도록 하겠다. 기업 관련 정책은 시장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기업들이 관심사에 피드백하겠다.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안전, 투명, 예상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네,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에 이어 2024년 정부 공작 임무, 즉 올해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당해 리뷰 및 다음 해 정책 방향 중점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3월의 정부 공작 보고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세부화, 수치화, 법적 효력화시킨 문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2023년 12월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 우측이 2024년 3월 5일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 항목이 있고 우측은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 항목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좌측의 1번과 우측의 1번, 2번이 해당되고 좌측의 2번부터 9번이 우측의 3번부터 10번에 해당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1번을 정부공작보고에서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좌측의 1번, 즉 우측의 1, 2번 이 내용이 가장 최우선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 1번부터 10번까지 1번 현대화 산업체계 대거 건설, 신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 옛날에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202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흑룡강성을 시찰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고 서도에서 그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신질 생산력, 신은 새롭다는 신, 질은 품질 질. 신질 생산력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유형, 신구조, 하이테크, 고품질, 고효율,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현대화 생산력을 말하며 전통 생산력과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 역할로 해서 전통적인 경제 성장 모델과 생산력 발전 경로에서 탈피해 하이테크, 고효율, 고품질의 특징을 갖고 있고 선진 생산력을 말합니다. 신질 생산력은 기술의 혁신 돌파, 생산 요소의 혁신적 배치, 산업의 심층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서 창출됩니다. 노동자, 생산 수단, 생산 대상 및 해당 조합의 재고를 기본 함의로 해서 모든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을 핵심으로 특징은 혁신, 관건은 고품질, 본질은 선진 생산력입니다. 네, 2024년 주요 사업 중 1번 항목이 현대화 산업체계 대거 건설, 신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이고 꼭지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밸류체인 공급망 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그 내용에 제조업 중점 산업 밸류체인의 고품질 발전 실행, 첨단 제조업 군 육성 확대, 국가급 신형공업화 시범구 개설, 국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제조 브랜드를 더 많이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적극 육성, 내용에 ICV 즉 지능형 커넥티드 전기차 등 산업 우위 공고화, 수소, 신소재, 혁신약 등 전방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바이오 제조, 상업 우주, 저공 비행 경제 등 신성장 엔진 적극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꼭지는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추진 강화, 그 내용으로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 정책 제정,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전개,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촉진, 취업 증가, 국제 경쟁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024년 주요 사업 2번 항목은 과학기술 국가지능전략 강화, 고품질 발전의 기반 강화. 주요 내용은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통합 추진해 혁신, 산업, 자금 분야의 인재망을 통합 배치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 종합 개혁을 해서 현대화 건설에 강대한 동력을 제공한다. 꼭지가 3개 있는데요. 첫째는 고품질 교육 시스템 건설 강화,
두 번째 꼭지는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추진 가속화. 세 번째 꼭지는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고 잘 활용. 구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4번 항목은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내생적 동력 발전을 증강한다. 꼭지가 3개 있는데요. 첫째는 각종 경영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둘째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 셋째 재정, 세수, 금융 등 분야 개혁 추진.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5번째 항목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상호 윈윈 촉진이고, 꼭지로는 대외 무역의 질을 향상하고 양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외국 자본 유치 강도를 강화한다.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깊게 착실히 추진한다. 양자, 다자 및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6번째 항목은 발전과 안전을 더 잘 통합 관리하고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꼭지 내용으로는 안정, 타당, 질서 있게 리스크를 처리하고 리스크 방지, 통제, 장기 시스템 개선,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 강화.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7번째 항목은 삼농사업, 즉 농업, 농촌, 농민 사업을 끈질기게 잘하고 도농 전면 진흥 착실히 추진. 꼭지 내용으로는 식량과 중요한 농산품 안정적 생산 공급 강화, 빈곤 탈퇴 성과를 확고부동하게 확대, 농촌 개혁 발전 안정적 추진.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8번째 항목은 도농 간 융합과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경제 지역 구조 대거 개선이고, 꼭지 내용으로는 신형 도시화 적극 추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수준 제고.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9번째 항목은 생태 문명 건설 강화, 녹색 저탄소 발전 추진이고, 꼭지 내용에는 생태 환경 종합 관리 추진, 녹색 저탄소 경제 대거 발전, 탄소 정점, 탄소 중립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 10번째 항목은 착실히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 관리 강화 및 혁신. 꼭지 내용에는 다양한 조치로 취업 안정화, 소득 증가, 의료 위생 서비스 능력 제고, 사회 보장과 서비스 강화, 인민 군종의 정신 문화 생활 풍부화, 국가 안정과 사회 안정 수호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4년 중점 사업 10개 항목이고, 2024년 버전과 2023년 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이 2023년 3월 5일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이고, 우측이 2024년 3월 5일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인데요. 보시면 작년은 1번부터 8번까지, 올해는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작년 우선순위를 보면 1번이 내수 확대 힘쓰겠다, 2번이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이고, 하지만 올해는 1번이 현대화 산업체계 대거 건설, 신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이고, 2번이 그에 해당되는 과학기술 국가진흥 전략 강화, 고품질 발전의 기반 강화이고, 3번이 내수 확대에 힘써 경제 선순환 실현 추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0가지 주요 사업이고, 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정부 공무원에 대한 요구, 법치, 정부 기능 향상, 국방, 일국 양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언급했고, 외교 전략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상 3월 5일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자세히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올해 정부 공작 보고이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 몇 년간 연결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 2020년부터 22년 이 3년 동안은 코로나를 겪었고 2023년은 코로나 종료 후의 일종의 과도기 회복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럼 14차 5개년에서 2024년과 2025년이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 해 해보고 상황에 따라 내년에 정책상 필요할 때는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찐중태였습니다.